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인암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홍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착상이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생리를 할 때 이제 피와 함께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자궁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을 자궁내막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일단 비유전성이 있고, 두 번째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일단 비유전성을 예를 들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일단 식습관이 있는데요. 일단 에스트로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궁내막암은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리를, 그러니까 초경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폐경을 좀 늦게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일생 동안 생리를 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길어지다 보면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과 양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궁내막암의 어떤 고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식습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서구적인 그런 식생활 습관이 좀 많이 좀 대세가 되고 있고, 또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비만이 생기다 보면 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또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으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또 에스트로겐을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또 내막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유전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린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DNA를 복구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이 되다 보면 다양한 장기에 암이 생깁니다. 린치 증후군은 전체 내막암의 한 3%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예를 들면 50 전에 뭐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혹시 린치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제 최근에 어떤 유방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또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 타목시펜이 유방에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자궁내막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타목시펜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또 자궁내막암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또 1년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궁내막암의 증상은 일단 질출혈이고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그런 내막암 환자분들이 발병 초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고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막암은 한 80% 정도가 1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또 5년 생존율이 약 95%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재발률은 한 5% 정도 되고요. 근데 모든 그 자궁내막암 1기가 다 예후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세포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장액성 세포라든지 투명세포, 이런 특이한 그런 세포 유형들은 또 예후가 안 좋아서 재발률이 한 30-4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생리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출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생리 기간이 갑자기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뭐 덩어리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폐경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당연히 생리가 없이 계속 지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그 젊었을 때처럼 생리를 막 5일이나 7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폐경이 이미 되신 분들이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는 그건 생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혈일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사실 병기와 상관없이 다 수술을 일단 하게 되어 있고요. 수술 범위는 일단 자궁과 자궁에 연결되어 있는 나팔관, 그리고 난소,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게 기본이고, 또 내막암의 경우는 주변에 골반 혈관을 따라서 존재하는 림프절로 또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림프절 절제술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로봇 수술은 기존의 어떤 개복 수술과 비교를 하자면 일단 수술 상처, 수술 흉터가 상당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통증이나 아니면 수술 상처의 어떤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중에 어떤 출혈 위험이라든지 수혈 가능성 이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회복 기간이 빠르고 그럼으로써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그 3차원 입체 화면을 통해서 그 수술 필드를 일단 보면서 하기 때문에 뭐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이나 그런 것들을 일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런 점 때문에 로봇 수술이 자궁 내막암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 유형이나 분화도, 자궁 근층의 침범 정도, 뭐 림프절 전이 여부, 자궁 경부 침범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궁 내막암이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연령은 50대, 60대 이렇게 폐경 이후 여성들이 많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젊은 여성들, 뭐 40세 이전에 이렇게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시는데, 젊은 자궁 내막암 환자는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이 좀 많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식생활 습관, 뭐 고칼로리 음식,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아예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균형 있게 식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산부인과 검진, 꼭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는 거, 그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